처음으로 정기 대의원 대회를 2달을 연기하고 전체가 모이는 대의원 대회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앙위원회로 위임하는 절차를 거치고 오늘의 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각부터 참석해 주신 중앙위원 및 내 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노조 창립 22주년 기념식 시작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지드렸다시피 오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열이 나는 분은 참가 자제를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정의 표식인 이 이름표를 명찰을 반드시 폐용을 해주시고요. 특히 발언 시에 또 본인 얼굴을 꼭 드러내고 싶어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일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최소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참관인 장소는 저희가 1층에 별도로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 같이 봐주실 것을 공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고 굵게 효과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념식도 역대 최단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주변 주택들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이 지하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을 알면 동네 주민들이 아마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쉬는 시간에 흡연을 하실 때 건물 바깥에서 흡연을 하시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고요. 옥상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옥상 흡연실이나 주택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가급적이면 모여서 피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집 9페이지에 보면 오늘 전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잠시 말씀드리면 11시부터 기념식을 시작해서 기념식을 1시간 이내에 최단시간 내에 마치고 협조가 잘 돼서 빨리 마쳐지면 식사를 빠르게 하고 바로 이어서 본 대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가운데 지금 다들 착석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의 뜻깊은 창립 22주년 기념식과 중앙위원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금 일정이 지체되긴 했지만 거의 도착하신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념식 시작에 앞서 휴대하고 계신 전화기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2020년 산별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22주년 창립 기념식을 참석하신 동지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한미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입니다. 22년 차를 맞은 보건의료노조의 오늘이 있기까지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투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선배 동지들이 계셨기에 보건의료노조의 현재가 있음에 선배 동지들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측의 탄압에 항거하다 먼저 산하에 가신 부천 세종병원 지부 고 김상숙 열사와 인천 성모병원 지부 고 이운주 열사의 넋을 기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온몸을 불살라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지금도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서 막루해서 투쟁하고 계신 수많은 동지들과 세월호 6주기가 되도록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희생당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함께 애도하며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8천만 민족의 단결의 노래, 통일의 노래, 해방의 노래, 희망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찬 팔뚝질과 함께 재창하시겠습니다. 투쟁, 단결 투쟁.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은지는 한대오 깃발과 맡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 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일어난 김에 구호 2개 하고 앉겠습니다. 뒷구호는 투쟁으로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하고 의료 안전망 확충하라.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라.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가 2019년 걸어온 길 2019년 보건의료노조 활동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 많이 배포가 됐는데요. 다시금 오늘의 이 기념식 행사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보건의료노조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보건의료 인력법이 제정되었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였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투쟁과 조직화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앞 규탄 집회 등 제주 원정 투쟁, 나순자 위원장 삭발 투쟁과 청와대 앞 농성 투쟁, 100만 서명 운동과 촛불 집회 등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마침내 영리병원 개원을 막아내고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지난해 4월 보건의료 인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노조가 인력법 제정 투쟁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거둔 쾌거입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전담 지원제도, 야간 간호 관리료 신설 및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협의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산별 중앙 교섭과 특정 교섭, 정책 협의 등 다양한 교섭을 시도하였습니다. 6월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포아웃 투쟁과 투오케이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집내병원 공공병원 인수투쟁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지속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동도 진행했습니다. 11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8월 13일 지방의료원 지부들을 포함 61개 지부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선대 병원 지부는 3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지부는 11일간 파업을 전개하였으며 광주 기독병원 지부는 43일간이라는 초장기 파업을 벌였고 승리했습니다. 국립대 병원에서는 간접 고용 노동자의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이 1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산별연맹 공동투쟁이 진행되었고 병원 현장에서는 파업과 삭발, 단식이 연말을 넘어 새해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부산대병원 정재번 지부장과 손상량 지회장은 공동 단식 투쟁을 전개하는 등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 투쟁이라는 아름다운 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쟁에 나서자.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서자. 충남대 병원 지부는 노사 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한 자회사 방침을 투쟁으로 돌파하여 직접 고용을 쟁취함으로써 직접 고용 전환에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월 영남대 의료원 로비에서는 2019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투쟁 선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해고자 박문진, 송영숙 동지는 70m 고공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산별 투쟁을 통해 영남대 의료원 노조 탄압 실태를 사회에 고발했습니다. 10월 29일 홍명옥 전 지부장 해고 문제와 노조 활동 존중을 위한 노사 합의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 6개 신규 지부 및 8개 사업장 기존 지부의 지회 또는 분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성모병원 세봄지부, 이화의료원 세봄지부 설립을 비롯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초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해압 저지 투쟁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3월과 4월 투쟁과 5월 1일 노동절 전국 노동자 대회에 이어 11월 9일 10만 조합원이 모인 전국 노동자 대회까지 줄기찬 투쟁을 지속하였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9년,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만 조합원이 함께 결의를 모으고 간부들이 앞장서 투쟁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시 시작된 2020년, 돈보다 생명에 기치를 들고 다시 힘차게 달려갑시다. 예, 정말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보건의료노조의 역사를 함께 만들고 계신 옆에 동지들을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사 순서입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면 2019년 시무식부터 제주 원정투쟁으로 시작해서 종무식 당일날에도 전남대 병원장실 점거농성을 하며 해를 넘겼던 지난 1년 동안 한시도 쉴 틈 없이 투쟁을 전개하셨습니다. 인천 성모병원에 이어 영남대 의료원 해고자 복직 투쟁까지 승리로 마치자마자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연일 강행군을 이어나가고 계신 7만 2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구심 나순자 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일찍 지방에서는 나서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작년 1년 동안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숨가쁘게 투쟁을 함께 하면서 일정 정도 성과도 많이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올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전국에서는 막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었었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영남대 로비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 타결 안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모든 병원에서 간부님들이 한 번씩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잘 타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정말 위기 때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위원회가 대의원대를 위임을 받아서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마 우리 보건의료노조 2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많이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더 느껴집니다. 아마 여기 참여하신 중앙위원님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난 사태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 조합원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아마 4.15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을 현 정부가 잘했다라고 지지를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모범 국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정부가 메르스 이후에 그 교훈을 받아서 발빠른 대응 그리고 투명한 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주요한 이유는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이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 이 과정을 대응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노조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허술했던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우리이기에 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낼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전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목소리에 압승을 한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구에서 정말 폭증을 한 코로나19의 격전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대구에 한 사람의 의료인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달려가신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담병원에서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망률에 있어서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 한 명의 환자라도 중환자라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급병원에서 함께 종합병원에서 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여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후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될
그런 과제에 대해서 함께 결의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하는 과제와 관련해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혹은 직정하겠다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환자가 폭증했을 때 우왕좌왕했고 입원을 대기하는 과정에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되어야 되고 보건의료 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라는 이슈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프면 쉬어야 된다라는 이런 권리가 상병수당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또한 가장 필요한 감염병 예방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오늘 중앙위를 통해서 함께 결의하고 반드시 이제는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결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감염병 대응 위기에다가 경제 위기까지 더 보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타격이 가장 심각하게 되는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 비정규직 그리고 작은 사업장들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소병원까지 중소사업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노총 중집을 밤 12시 가까이까지 했는데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들도 심각하게 타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4.15 총선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공무원들, 공공기관들 영차 보존수당 주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신입 직원들 채용하지 않고 그 돈들을 모아서 그 재난 지원 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4.15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과 압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통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거라고 다들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총고용을 보장을 하고 전체 국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그런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후로도 감염병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주기 5년마다 주기별로 찾아오는 이런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런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그리고 우리부터 연대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의원대회를 위임해서 하는 중앙위원회인 만큼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심도 깊게 올해 1년 동안의 우리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결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살 산별노조답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의료안전망 구축의 새로운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격려사 순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고 오셨는데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아 총고용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며 역사적 투쟁을 준비하고 계신
백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동지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동지들에게 첫 마디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미문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거를 끝내야 하고 누군가는 이걸 막아야 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혁명의 시기에는 혁명가가 될 수 있지만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것에 맞서서 최일선에서 싸우는 것은 결국은 바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일간의 동지들이 그 코로나19에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인 생명과 안전을 온몸으로 지켜오신 것, 또한 그것을 지금도 현장에서 함께 감내하고 계신 것, 우리 100만 조합원들의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보건의료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의 이 빛나는 노동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가치를 지녔는지를 동지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지들이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막고 그리고 의료 공공성을 확장시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재난 시기에 미증유의 사태에 실제로 이것을 대비하거나 조금은 더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단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동지들의 투쟁과 동지들의 헌신과 그리고 바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그러한 공공적 노동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를 높인 것이고 그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동지들 아마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아니 안 끝난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좀 잦아들거나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동지들 다들 여기 계신 동지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저보다는 바로 여기 계신 동지들은 이제 그 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의료 공공성, 상병수당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바로 산별노조를 읽으면서 외쳐왔던 바로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대대적인 인력, 시설, 시스템, 재정 이러한 관리 체계까지를 포함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다시 우리는 코로나의 공포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지들 이 10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바로 우리들의 부들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을 쉬기 시작한 것이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도 누구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들에서 이미 무급휴직이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이제는 기약 없는 무급휴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한 조직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지들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복지, 단순히 임금을 갖기 위한 수단 이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까지를 담보하는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노동자들의 해고가 지금 바로 코로나19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투쟁해왔던 것의 정신을 또한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바로 이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바로 노동자, 민중들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사회가 정부와 자본과 노동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그리고 또한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과감히 제출하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공공의료를 확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사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한 달 반 이전부터 이것을 위한 바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지금 당장 민주노총이 경산호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경산호의 밖에서라도 어떠한 형식과 구애받지 않고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요구를 사실 너무 정신이 없었든지 아니면 총선을 치러야 되는지 이제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이제 조금씩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공동부문의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왔는가를 또한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하자라고 하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의 전제는 바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들을 전제로 바로 자본과 재벌은 무엇을 할 것이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최근 바로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 내용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16개 산별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 바로 노동을 실제로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최선봉에 계신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 오늘 힘있게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바로 이것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그릴 수 있도록 함께 단결하고 투쟁에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추각하여 구호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총고용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확대하라.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상식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범 지역 본부상과 사행시 짓기 시상만 최우수상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모범 지부상과 모범 조합원상, 모범 동아리상을 수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료집 12페이지부터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지역 본부별로 나누어 드리는 걸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지들의 동의로 모범 지역 본부상과 사행시 짓기 최우수상장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지역 본부상은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시상은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예,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본부 김진경 본부장님 나와주시고요. 모범 지역 본부상 대구 경북 지역 본부 위 지역본부는 2006년부터 진행된 영남대 의료원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년까지 고공농성, 로비농성, 투쟁문화재, 지역집회, 도보투쟁, 단식농성 등 전면투쟁을 통해 13년 만에 해고자 복지과 노사관계 정상화 합의를 쟁취함으로써 산별과 지역, 현장이 함께하는 연대투쟁의 승리의 모범을 창출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17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축하드립니다. 예, 포토타임 짧게 가주시고요. 예. 다음은 모범 지부상인데요. 시간 관계상 대상 지부만 발표하겠습니다. 모범 지부상에는 영광의 상패가 수여되고요. 모범 지부상을 수상하는 지부는 강릉 아산병원 세범지부, 국립암센터 지부, 광주 전남 지역 지부, 보훈병원 대구 지회, 천안
의료원지부, 백병원 부산지역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거창적십자병원지부, 인천지역지부, 예수병원지부, 충주의료원지부 총 11개 지부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은 점심시간에 나와서 위원장님과 같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모범조합원상입니다. 역시 수상자만 발표하겠습니다. 모범조합원에게는 상장과 유가증권인 문화상품권 1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수상자는 원수 연세의료원 지부의 김현태 전 지부장님, 용인병원 유지재단 지부의 문지호 지부장님, 광주기독병원 지부 오수희 지부장님, 진나키 전 홍성의료원 지부장님, 백병원 부산지역지부 이성진 사무장님, 서울대 치과병원지부 고현미 사무장님, 경남지역지부 고성군 치매요양분해 분회장님이신 이항인 분회장님, 인천혈액원지부 나은주 지부장님, 원광대 지부 박기택 부지부장님, 충북지역지부 충주의료원분해 엄옥경 사무장님 이상 11분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으니까 다음은 모범동아리상입니다. 모범동아리상에는 상장과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현금 1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가 됩니다. 역시 동아리상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연세의료원지부 세원낚시회, 강진의료원지부 비타민, 을지대병원지부 몸집회 을지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지부 소확행,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지부의 봉사회인 해마루, 그다음에 전북대병원 지부 율동패 BTY, 혈장분행센터 축구동아리 나라라 알부님 이상 6개 동아리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준비했던 게 공로패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14년 동안 보건의료원 인부차원본부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다가 사직한 정진희 국장에게 수여되는 공로패는 지역본부 순회간담회 때 별도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상을 하는 순서인데요. 조합원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차별금지 사행시 집기대회에 1,300여 작품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단연코 오늘 1등을 하신 분에 대한 시상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상작 전체는 자료집 16페이지부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격려상 10개 해서 총 32개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아니지만 시간 관계상 단축적인 진행을 위해 각 부문의 최우수 작품상만 시상하고 나머지 분들은 별도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권존중 부문의 최우수상입니다. 당국대 의료원 지부의 이미행 조합원님 나와주세요. 지부장님이신 우리 조혜수 본부장님이 대리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곳곳에 저희가 붙여놨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차별금지 부문의 최우수상입니다. 중앙대 의료원 지부의 정선화 조합원님. 아직 안 오셨어요? 서울본부장님 대신 나와서 수상해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역대 최초로 최단시간 내에 창립 기념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는데요. 사진 찍기 전에 전체 일어나서 좀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보건의료 진군과 다 같이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의 일부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요게 내려오는 동안 저희가 요게 단체 사진 찍고 나면요 도시락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너무 반가워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앞을 보고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힘찬 팔뚝질과 함께 보건의료 진군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창립 기념식을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단체 사진 찍을 거니까 모두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고 민영철 위원장님 빨리 빠르게 기준 서주시고요. 빠르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피켓 어디 있는 피켓이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코로나19 아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예, 이상입니다.